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저번 시간에 대략 기원전 1700년경, 엄청 옛날이죠? 한 3700년 전이니까, 을, 어, 그 정도까지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힉소스가 완전히, 이집트를 정복하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로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근방부터, 음,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어, 여러모로 변화가 좀 생겨요. 뭐냐? 이집트는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 남아있고,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그러니까 황하라든지 인더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유물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남아있단 말이죠. 인더스도 물론 오래됐죠. 인더스도 5천년 된 그런 거지만은 연속성이 언제 한번 깨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렇게 소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멈칫한 그 시점이랑 다 관련이 있어요. 최소한 파미르곤이라고 하는 이 인도 이 인도의 동쪽 인도로 봤을 때 여기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 힌두쿠시 산맥은 그래도 좀 한번 비벼볼 만해. 왔다 갔다. 근데 여긴 너무 높아. 너무 높아. 그렇기 때문에 어 이쪽으로 아리아인이 내려오면서 거의 시기가 이제 그 앞뒤에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해요. 아리아인. 그러면서 인더스 문명이 그냥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리고 새로운 아리아인과 융합된 드라비다인의 그 문명인 어, 흔적만 이제 아주 남아있고 어, 이제 새로운 무시무시한 문명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것도 엄청 고대잖아, 사실. 고대의 고대인데 그때만 해도 그거보다 훨씬 전에 요 비옥한 초승달지대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던 거야, 이미. 자, 그러면은 기원전 1700년 근처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인도에서 다시 요 지, 지중해 여기로 바뀝니다. 아, 기원전 1700년 뭐 마이너스 18세기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수십 년 전에 이집트는 워낙에 일찍부터 음, 아주 신권 국가였고 그러나 이제 고왕국에서 중왕국, 신왕국 오면서 이제 일단은 여기에서 음, 나중에 신학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당연히 뭐
이 3대 아브라함ik 종교가 다 실제로 크고 실제로 여기에서 영향을 받고 했지만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 이전의 단신론의 개념이 이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쪽은 제가 굉장히 복잡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침략도 많고 강도 꾸불꾸불하고. 근데 여기에 이제 제대로 제국을 한번 세운 우리가 알고 있는 함무라비가, 즉 바빌로니아가 바로 마이너스 18세기에, 그리고 기록이 남아있어. 유적이 남아있고, 그쵸? 바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함무라비 법전이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가 이집트가 한 100년 동안 망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힉소스가 전차가 내려오면서. 근데 이쪽은 이렇게 해야겠다. 이쪽은 사실 그 좀 전에 이집트가 망하기 전에 함무라비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누가 여기 통일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한 세대를 참 넘기기가 힘든 그런 마찬가지예요. 함무라비도 사실. 그러나 함무라비 시대에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죠. 뭐냐? 함무라비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전체 지역을 다 정복을 하죠. 정복을 해요. 그리고 그 함무라비 왕 생전에는 상당히 안정된 대제국이지. 근데 이 나중에 그것도 고대인데, 그것도 막 기원전 막 수백 년 전인데, 나중에도 바빌론이 나오잖아요. 그거보다도 뭐 1000년 막 이렇게 더 앞선 바빌론이에요. 그래서 고 바빌로니아라고도 하고 나중에 거를 신 바빌로니아라고도 하고 하죠. 근데 나중에 것도 이 바빌로니아는 바이블에 나오죠. 근데 고 왕국도 있고요. 또 이제 그 후로 1000년 뒤에 바빌로니아도 있고 해요. 근데 지금 함무라비 법전은 아주 옛날 사람이야, 그지? 옛날 사람인데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 음. 일단 함무라비 법전은 뭐냐면은 눈에는 눈, 얘는 이, 이거는 최초의 성문법이죠. 최초. 제가 이제 생각해보면 진짜 무시무시한 고문명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로마에서 막 법전 나오고 그럴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나 그때 당시로부터도 엄청난 고대 유적지의 법전이 있잖아. 그리고 눈에는 눈, 얘는 이, 얘는 이, 눈에는 눈, 이것도 이제 뭐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보복하는 뭐 이제 그걸로 배웠잖아요.
똑같이 한다. 근데 이제 법, 법률 이런 거 그리고 뭐 그런 것이 어떻게 어, 법리적으로 해석이 되고 또 뭐 절차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학습해 나가면서 그게 실제로 그렇게 쓰였다고 하진 않, 않거든요. 어떻게 쓰였을까? 지금 용어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법을 공부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거 한문화의 법전 어떻게 공부하시나 잘 모르겠네. 근데 제가 이제 학습해본 바로는 하무라비 법전은 그 유명한 그 문구는 범죄 구성 요건의 판단 기준으로 쓰인 거야. 범죄 구성 요건을 판단할 때 요거에는 요거, 요거에는 요거로 판단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수메르족은 역사에 사라졌고 이제 아카드족이 이제 많이 이렇게 보통 셈족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여러 족들이 지금 아리아족도 아까 얘기를 했고 아리아족은 사실 중앙아시아 쪽이에요. 중앙아시아. 우리가 어, 유럽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럽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이에요, 사실. 근데 중앙아시아에는 그래서 지금도 어, 동양 서양 혼혈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미를 기준으로 이쪽으로는 거의 서양 사람에 가깝고 이쪽으로는 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이목구비나 체형이나 좀 다르지만 그래도 동양 사람에 가까운 파미르곤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 당시로서는 참 넘어다니기가 힘들고 이 중앙아시아 요런 데가 또 어 그 제가 어 족보를 공부해 가면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 쭉쭉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 근데 음 중앙아시아와 만나더라고요. 물론 피의 아주 일부지. 왜냐하면 신라에 정착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 거기에서 엄청나게 이제 신라인의 피, 고려인의 피, 조선인의 피, 대한민국 국민의 피가 섞여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바로 이 시기에 중앙아시아의 아리아인들도 마치 아나톨리아가 산술급수와 기하급수의 차이로 내려왔잖아, 밑으로. 그 내려온 것처럼 이들도 산술급수와 기하급수의 그 차이로 그때 이제 원래 유목민이지. 근데 그 좀 정착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와. 그 내려오는 게 어, 기원전 대략 16세기 정도가 1차 그 아리아인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침입이자 정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인디아 인더스 지방 그쪽에 그 고문명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는 달리 어, 고도의 문명을 계속해서 끌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드라비다인들은 이제 금세 정복을 당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은 같이 어울려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가 모든 피부색이 다 있는 곳이죠. 그 인도 내에는 정주민들은 흑인 계통에서부터 해서 또 현대에 보면은 위쪽 부분은 황인종, 우리랑 좀 비슷한 사람들도 있고, 또 딱 봤을 때 인도 사람 같긴 한데 이목구비나 이제 체형이 서구적이야 되게. 그런 경우도 꽤 있는데 아리아인 피가 이제 내려왔으니까. 근데 그때 그쪽으로만 간 게 아니에요. 그쪽으로만 간 게 아니고, 자, 요즘 중앙아시아 하면은 이 밑으로 이제 내려갔지. 위로는 어떻게 춥잖아. 위로는 못 가. 이쪽으로는 이 파미르고원 때문에 쉽게 못 가요. 파미르고원이라고 하는 이제 너무 높은, 그러니까 서진을 하는 거야. 엄청난 고대에. 나중에 이제 한나라 흉노의 서진, 이거는 천 몇백 년 후에 2000년 막 이렇게 후에 이제 일어나고, 뭐 게르만의 뭐 이동 뭐 이런 건 장난이지 장난. 그걸 우리가 고대사로 배우잖아. 근데 그 당대의 고대사가 바로 지금 말하는 역사란 말이죠. 이게 쭉 와. 서쪽으로 오는데 이번에는 남쪽에서는 인더스 문명이랑 만났는데 쉽게 격파가 됐는데, 서쪽으로 오는 데는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랑은 안 되는 거야. 왜? 이미 그들은 고도의 문명 그리고 전투력, 힉수스가 이집트를 점령하고, 또 함무라비가 거길 통일을 할 때 굉장히 그 뭐 내치도 좋고 안정되게 통일을 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요 동네에 파라오가 있었다면은, 물론 태양신 뭐 이렇게 있긴 했지만은 파라오가 신 자체였죠. 요 동네에는 신이 많았어. 요 동네뿐 아니라 여기를 빼고 전부 다 신이 많아요. 많아. 그리고 신은 어느 동네나 결국 뭘로 거의 수렴을 하냐면은 산신이에요, 산신. 굉장히 토속적인 느낌이 갑자기 나죠. 여기저기 높은 곳에, 신은 좀 높은 곳에 있어야 돼. 근데 그래서 훗날에도 계속 이 인도부터 해서 이 지중해 요쪽까지, 그리스나 로마까지 신이 엄청나게 많고, 성격들도 다 조금씩 다르고 막 뒤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이 기원전 1700년 1700한 연도를 확인을 해볼까? 1700한 거의 1800년 정도 돼요. 거기에 가까운 시기에 유일신이라고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신학적으로는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이 바빌로니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단신론 정도는 되는 아, 마르굽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신으로 신도 통일을 시켜요. 단신론은 다신을 다 제압한 신 정도라고 일단 생각하면 편해요. 그럼 신학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유일신으로 가기 전에 다신에서 바로 갈 수 없어. 다신에서 다신의 제압 과정이 필요해. 그런 것들은 그런 것도 엄청 고대사인데 한참 뒤에 나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이미 그런 것의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떤 형태들이 비춰지는 곳들이 있는 거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함무라비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 딱 하나의 신이 신도 요 동네를 다 통일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음 근데 금방 또 망해. 이집트 같지 않아. 그래서 금방 망하지만은 대신에 이 전체가 한번 이 제국으로서의 역할을 한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 여러분 그리스 시대에는 요 동네의 공용어가 헬라어였죠. 로마 시기에는 동네의 공용어가 라틴어였죠. 그 뒤에도 국제 질서의 어떤 공용어 비슷한 것이 뭐 어쩔 땐 프랑스어가 됐다가 어쩔 땐 영어가 됐다가 이렇게 되죠. 여기 수메르족 이후에는 아카드족이 계속 이제 대부분 잡았는데 아카드어가 공용어로 쓰여요. 전체. 자, 한편으로는 그 시기쯤부터 이 중앙아시아에 그러니까 요쪽 요 파미르고원 서쪽으로는 이제 동서 기준을 어디에서 이 서양 사람들은 유럽에서 나눠버리잖아요. 오리엔트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 아니에요? 요 지중해에서 오리엔트로 다 나눠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극동이 되지. 극동아시아. 근데 여기가 아니라 파미르구원부터 나눠야 돼 사실. 왜? 문화도 공유가 되어 있고 인종적으로도 파미르구원부터는 중앙아시아의 그 걔들이 바로 백인이란 말이에요. 아리아인의 혈통이 어떻고 히틀러 그리고 우리는 아리아인이다. 이란, 페르시아. 근데 애들이 이쪽으로도 갔지. 그리고 이쪽도 지나갔어. 이쪽은 세지만은 여기에도 일부 섞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 고대사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라든지 그걸 충분히 알아볼 수는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유전자 같은 것으로 요즘에는 뭐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이 기존에 우리가 나눴던 건 대부분 언어 가지고 나눈 거거든요. 언어. 인도 아리안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 쫙쫙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지. 언어, 또 지역 이런 걸로 무슨 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이렇게 갔다가 이쪽에도 일부 가고 그러니까 이쪽도 섞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중동 쪽 사람들도 보면은 원주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섞이면서 이목구비나 체형이 서양 사람 비슷한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예요. 이스라엘은 아, 엄마가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를 믿으면은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혼혈이 이미 이 동유럽이나 러시아에서 많이 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건국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제 건국의 실질적인 그 힘을 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은 거의
백인들이 지금 많죠. 근데 그거는 얼마 안 된 일이에요. 대략 1920년 이때쯤부터 시작돼서 1945년 뭐 이렇게 됐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고 전체 아라비아 반도로 봤을 때는 아리아인의 피가 섞여 있다 이 정도.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유럽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여기가 너무 세니까 이 동네는 너무 세니까는 여기 지나온 사람들 나중에 이제 게르만 그게 다 요 한 동네에서 쫙 밀고 내려온 거야. 기원전 18, 17, 16 이런 되게 오래된 고대의 아리아인의 중앙아시아의 어떤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던 거지 한번. 그러면서 인도의 역사도 바뀌고 요쪽도 이제 많이 바뀌어. 그리고 그러나 비옥한 초승달 때는 저력이 있어서 인도와는 반대지. 인도는 그들이 드라비다인을 흡수해서 그 사회를 구성을 했다면 여기는 일정 부분 그들이 흡수가 돼. 그것도 이제 양이 적지. 왜냐하면 세니까. 그리고 아예 그냥 구라파 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제 그 크다가 음, 요 동네를 또 요 동네를 굉장히 오랜만에 또 통일이 한 번이 돼요. 요 동네가 굉장히 오랜만에 통일이 한 번 돼. 바로 히타이트에 의해서. 히타이트도 아리아인 그쪽 계통으로 추정하고 있죠. 이런 고대사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접 만나보고 보고 만져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기록이나 유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히타이트가 엄청나게 강성해져. 원래는 힉소스도 마찬가지고 히타이트도 마찬가지고 무력만 셌고 문명의 힘은 이제 그 주위에서 좀 낮은 편이었단 말이야. 근데 히타이트는 특히 당시로 최고의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철기. 철기를 기원전 20, 기원전 2000년 전쯤에부터 그리고 한 기원전 13세기 이때 되면은 히타이트가 이쪽을 또 이제 여기 한번 국제 질서가 생겼던 적이 있잖아요. 함무라비 때. 그러니까 이제 제국이 이렇게 힘을 딱 얻으면은 제국들이 여기에 여러 개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제국들도 여러 있고 아시리아, 바빌론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나중에 것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게 그 함무라비 이후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막 아주 오래가고 그러지 못하지만 근데 히타이트도 마찬가지로 히타이트가 이제 철기를 너무 오래전부터 쓰고 비밀로 붙였어. 무려 한 800년 동안을. 그 비밀이 풀린 게 기원전 12세기야. 3200년 전.
진짜 옛날 얘기죠. 오래된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한참 문명권에 대해서도 어떤 연결고리를 타고 이 얘기의 작업을 할 거예요. 제가 실제로 더 관심이 있는 것은 한참 문명권이거든요. 근데 한참 문명권도 오래되고 대단한 그 저력이 있고 하지만은 여기 역사는 빨라도 너무 빨라. 빨라도. 이 철기를 가지고 이제 제국을 이루고 나서 여기는 어떤 상황이었냐 한편 100년 동안 이제 센 놈들한테 지배를 당한 다음에 여기가 딱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해방이 돼 100년 후에 그리고 나서 군사력이 엄청 강해져요. 이제 드디어 제대로 막 전차도 만들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쪽 동네 정차, 이쪽 동네 전차가 최고인 거야. 이를테면은 뭐 미국을 조금 제껴놓고 얘기하자면 독일 전차 부대, 이스라엘 전차 부대 엄청난 뭐 그런 것처럼 그때는 제껴둘 상대도 없어. 다른 데는 문명이 뭐 희미해. 이집트가 이제 전차 만들고 뭐 이중으로 이렇게 휘는 화살만 뭐 무기 최신 무기 만드는 거야. 그런 걸 만들고 이제 하는데 여기는 그때 당시로의 핵무기인 철기가 있었지. 제가 핵무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당대에 아주 가장 센, 가장 혁신적인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몽골의 기마, 기마술 이런 것도 그때 당시로서는 핵무기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다 휩쓸어 버리지.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가 해방이 되고 나서 요쪽이랑 긴장 관계가 이제 점점 생기는데 이집트는 역시 이집트야. 문명적으로 훨씬 높아.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원래는 신이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반성을 해야 돼, 역사를 통해서. 얘네들은 역사가 오래됐고 잘 기록되어 있어. 원래 신이었던 왕이 점점 분권이 돼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해낸 거야. 문제인식을 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다시 강력한 왕권 그리고 군대 문명은 이미 되게 뛰어나 너무나 그래서 그 당대에 이미 상비군을 만들고 이제 요 동네에 이쪽을 그러니까 음, 왼쪽 아까 서쪽 남쪽을 후방을 다져놔. 이제 북방 민족이 중국 들어가기 전에 꼭 우리나라 후방을 다져놓잖아. 그것처럼 뭐 위가 리비아, 뭐 누비아 이런 데를 다져놓고 나서 시나이 반도는 원래 이집트가 늘 뭐 거의 자유롭게 다니던 곳이기 때문에 현대까지는 전통이 오잖아. 시나이 반도 싸울 때 늘 시나이 반도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집트 쪽으로 결국 이제 오잖아요. 시나이 반도 가고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이제 제국을 한번 꽤 경험해 봤던 얘네들, 특히 이제 무기도 좋은 애들이랑 붙는 거야. 그리고 뭐 관료제고 뭐고 굉장히 정비를 또 잘 했어요. 람세스 2세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왕이죠. 그 이렇게 그 요 얼굴 모습도 이렇게 남아 있고 그 유적지 그 투탕카멘 유적지도 거대한 그 유적지도 있고 한 그 람세스 2세가 기원전 한 13세기형
밑에 올라갔는데 싸움의 결과가 어땠을까? 히타이트가 센 거야. 역시 핵무기는 무서워. 그리고 포로가 될 뻔했어. 포로가. 근데 기록으로 분명히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겼다 이게 나와. 람세스 2세가 이집트의 승리다 이게 나와. 왜냐하면은 포로가 될 뻔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나안 지방 가나안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속국 이집트의 이제 속국 같은 그때는 상비군뿐 아니라 심지어는 용병들까지 썼거든요. 한번 이제 맛을 보니까는 이제 할 줄 아는 거야. 그 지원군이 와서 그 포위망을 뚫고 나오면서 또 후반부에는 이제 좀 이겨. 근데 이제 막상 붙어 보니까는 나중에는 그래서 히타이트가 도망가요. 철기를 가지고 도망가. 최고의 전차 부대거든. 그러니까 양쪽이 최고의 전차 부대예요. 그때는 미국이 없으니까 걔네들이 최고야. 진짜 실제로. 근데 도망가. 근데 내가 이겼어라고 이겼다는 람스에 쓰는데 히타이트는 우리가 이겼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실제는 어떠냐? 조약으로 전쟁을 끝내요. 첫 번째 세계 대전 엄청난 큰 전쟁이었고 첫 번째 국제 조약.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 구라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전통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 단절된 다른 문명 이게 아니라고. 엄청난 고대의 고대의 사양분들이 여기에서 역사들 여러 가지 것들 생각들 실물과 생각과 사상과 국방과 무역과 이런 것 이집트 일찍부터 무역도 했었습니다. 여기 말할 것도 없지만은 여기도 폐쇄적이었지만은 일부 무역을 하고 했단 말이죠. 나중에 이 그리스나 이런 데는 뭐 무역으로 먹고 산 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전달이 되기 전에 양쪽이 그렇게 싸운 게 최초의 국제전이죠. 그리고 최초의 국제조약. 이런 전통이 이미 그때 있었던 거야. 그게 카데시 전투까지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